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어널리틱스 커스터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박혜미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빅쿼리를 활용하는 그 새로운 방법 2가지를 소개드리는 세션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에 빅쿼리를 활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세션을 들으러 오신 분들 중에 빅쿼리에 대해서 아예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기존의 빅쿼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던 분들이 빅쿼리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시느냐 하면 빅쿼리는 배치 분석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이다라는 DW 솔루션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드릴 아직 그 프리뷰 단계인 컨티뉴어스 쿼리라는 이 정말 최신 기능이 빅쿼리에 출시가 됨에 따라서 이제부터 빅쿼리는 배치 분석 작업뿐만 아니라 실시간 데이터 분석 작업까지도 처리하실 수 있는 통합 데이터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세션에서 말씀드릴 모든 내용들을 집에 가시는 길에 혹시 잊어버리신다고 하더라도 요거 한 가지, 빅쿼리는 앞으로 이제부터 실시간 데이터 분석 작업도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이다. 요 점만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컨티뉴어스 쿼리라는 새로운 기능을 통해서 저희는 빅쿼리라는 이 단일 플랫폼 안에서 기존의 데이터 분석을 하시던 이 SQL을 작성하시던 방법 그대로 실시간 데이터 분석도 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되면 앞으로 빅쿼리를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실시간성이 정말 중요한 워크로드들이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뭐 이상 탐지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실시간으로 진짜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저희가 그 고객에게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실시간 AI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는 빅쿼리 안에서 바로 실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저희 리버스 ETL 작업 같은 거 하는 경우에 기존의 DW 안에서 분석된 결과를 운영 시스템에 다시 로딩하셔서 활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영 시스템 예를 들면 뭐 CRM이라던가 아니면 영업 시스템에 분석 결과를 로딩해서 활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리버스 ETL 작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고객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운영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로딩해서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컨티뉴어스 쿼리라는 작업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 컨티뉴어스 쿼리의 동작 방식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저희가 기존의 SQL 문장을 수행하던 방식을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저희가 SQL 문장을 작성을 하고 그 작성한 SQL 문장을 실행을 하시면 그때 이제 빅쿼리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에 그 SQL 문장이 동작을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리턴해 주는 식으로 동작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컨티뉴어스 쿼리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제는 똑같이 여러분들이 SQL 문장을 작성을 하셔서 실행을 하셨을 때 이 쿼리 잡이 빅쿼리 안에서 계속 떠 있게 됩니다. 떠 있으면서 대상 테이블에 데이터가 들어오기를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요. 대기를 하고 있다가 대상 테이블에 데이터가 인서트 되면 그때 그 데이터를 이 SQL 문장으로 처리를 해서 결과를 실시간으로 리턴해 주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컨티뉴어스 쿼리 잡을 작성하시는 방법도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여기 예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아래 셀렉트 아래 부분은 기존의 SQL 작성하시던 구분하고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컨티뉴어스 쿼리에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이 상단의 익스포트 구문만 추가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컨티뉴어스 쿼리 잡이 대기하고 있다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서 결과를 내보내주는 식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 그때그때 처리된 결과를 어느 쪽으로 내보내줄지를 설정하는 부분이 이 익스포트 구문이고요. 현재는 이 익스포트 구문에 세 종류의 데스티네이션을 설정하실 수 있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예시에서 보이는 것처럼 펍섭을 설정하시면 실시간 메시징 큐로 결과를 내보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빅쿼리 테이블을 여기에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테이블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처리를 해서 B라는 테이블에 실시간으로 인서트해 주는 식으로 쿼리를 작성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GCP의 빅 테이블을 여기에다가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빅 테이블 지정하시면 이제 운영성 데이터를 빅 테이블에서 서비스하실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까지 SQL 문장을 작성을 하시면 그 다음 실행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빅쿼리의 이 컨티뉴어스 쿼리 모드라는 실행 모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는 컨티뉴어스 쿼리 모드로 실행할 거야 라고 지정까지 해주시면 그냥 여기까지 지정해 주시는 게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실제로 이 빅쿼리, 컨티뉴어스 쿼리 작업을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데모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랑 비슷한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는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저희 쇼핑몰에 이제 고객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하고 싶은 작업은 뭐냐 하면 고객이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을 때 그 담은 상품을 분석해서 그 고객에게 이 상품 이런 게 좋으니까 구매하는 게 어때? 라고 프로모션하고 그다음에 그 상품에 관심이 있으면 이런 상품도 한번 보는 게 어때라고 실시간으로 추천하는 메일을 보내고 싶고요.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컨티뉴어스 쿼리 기능을 이용을 할 텐데 컨티뉴어스 쿼리를 여기 장바구니 테이블을 보고 있다가 장바구니에 고객이 상품을 담으면 그때 컨티뉴어스 쿼리에서 제미나이 API를 호출해서 이런 판촉 마케팅 메시지 메일을 써달라고 제미나이한테 실시간으로 요청하는 이런 컨티뉴어스 쿼리 잡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빅쿼리에 들어오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바구니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들어오는 테이블이 이 테이블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테이블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고객의 이름, 그다음에 고객이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명 정도가 들어오는 이 테이블이고요. 현재는 이 테이블을 한번 쿼리를 해보면 그냥 셀렉트 올 하는 쿼리 문장이죠. 쿼리를 해보면 현재는 이 테이블에 아무 데이터가 없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장바구니 테이블을 대상으로 저희가 컨티뉴어스 쿼리 작업을 걸어볼 텐데요. 작성하는 내용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장바구니 테이블에서 고객의 이름하고 고객이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명을 읽어와서 저희가 이 제미나이 API를 여기서 호출을 하게 되는데요. 호출할 때 프롬프트는 이 고객에게 판촉 메일을 써줘. 그리고 이 상품과 비슷한 상품을 추천도 같이 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제미나이를 호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미나이가 그러면 판촉 메일을 써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펍섭에다가 흘려보내라 라는 식으로 컨티뉴어스 쿼리 작업을 제가 실행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티뉴어스 쿼리 모드로 동작하도록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 개인 계정으로 컨티뉴어스 쿼리 잡을 당연히 실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 어카운트로 컨티뉴어스 쿼리 잡을 실행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서비스 어카운트로 실행하도록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만들고 싶은 컨티뉴어스 쿼리 잡을 작성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런 버튼을 누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컨티뉴어스 쿼리 잡이 계속 떠서 돌아가면서 장바구니에 데이터가 들어오기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은 제미나이가 작성해준 그 메일 메시지를 고객한테 직접 샌드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제가 GCP의 어플리케이션 인티그레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고객에게 메일이 발송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벌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파이프라인 구현이 지금 보여드린 데모 1, 2분 사이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 기대하는 동작은 뭐예요? 고객이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으면 실시간으로 제미나이가 써준 마케팅 메일을 고객에게 보내는 것, 이렇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쇼핑몰 프론트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닉이라는 고객이 장바구니에 구글 크롬캐스트를 담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데이터를 아까 그 장바구니 테이블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인서트 쇼핑카트 테이블에 이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시고 스크립트가 실행이 됐고요. 다시 빅쿼리에 가셔서 아까 쇼핑카트 테이블을 보시면 아까는 그 테이블에 데이터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는 셀렉트 해보면 제가 인서트한 이 닉이라는 고객의 데이터가 인서트 된 것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으로 닉의 메일 계정에 가보면 이렇게 판촉 메일이 실시간으로 발송이 된 것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의 내용 제미나이가 아마 써줬을 텐데 닉에게 구글 크롬캐스트 사는 게 어때? 그리고 그거에 관심이 있다면 이 케이블이랑 스피커 같은 것도 한번 보는 게 어때? 이런 판촉 메일을 실시간으로 작성해주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그 실시간 분석 작업에 빅쿼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제가 두 가지 새로운 기능 소개드린다고 했는데 두 번째 기능은 빅쿼리 안에서 제미나이를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미나이인 빅쿼리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빅쿼리 안에서 제미나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능들을 되게 많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약간 시간 관계상 그 중에 두 개의 기능, 데이터 캔버스라는 기능하고 그다음에 SQL 코드 어시스트라는 기능 두 개에 대해서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QL 코드 어시스트 기능은 뭐 제목만 들으셔도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자분들 아마도 IDE 환경에서 코드 어시스트 기능 많이 쓰실 텐데 이 SQL 문장을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기능이 빅쿼리에도 도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자연어로 이런 문장 작성해줘라고 설명해 주시면 빅쿼리에서 자동으로 SQL 문장을 제너레이션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빅쿼리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데이터 분석 그 환경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데이터 분석의 SQL을 작성하는 그 작업을 중심으로 진행이 됐다면 앞으로는 이제 데이터 분석 작업이 자연어 중심으로 만약에 바꿔지게 될 거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데이터 캔버스는 자연어 중심의 데이터 분석 작업에 가장 적합한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데이터 캔버스가 여러 부분에서 다 자연어를 지원을 해주는데 처음에 분석할 대상, 테이블을 찾는 부분에서도 자연어를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 SQL을 만드는 부분에서 당연히 자연어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분석 결과를 이제 시각화까지 하실 거잖아요. 시각화하는 단계에서도 자연어를 이용해서 시각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데모를 보시면 이해가 너무 빠르실 거기 때문에 데모를 보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모는 저희가
커피 원두 회사의 직원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원두 회사의 직원, 원두를 파는 회사의 직원이고요. 저희는 커피 원두가 얼마나 팔리는지 그 매출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1 매출 기준으로 가장 많이 팔리는 커피 원두는 얼마나 팔리고 있지? 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팔리는 탑 10 원두들은 하루에 일평균 얼마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 이런 분석 이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리고 분석의 결과를 시각화는 어떻게 하지? 예, 이런 부분들을 아까 캔버스 상에서 자연어로 처리하는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이터 캔버스라는 이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되게 뭐 어렵지 않은데요. 보시다시피 빅쿼리 안에 데이터 캔버스라는 메뉴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제목처럼 캔버스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요. 아까 제가 데이터 분석 대상 데이터를 찾는 것부터 자연어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다가 저희가 찾고 싶은 내용을 한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 원두의 매출 분석을 하고 싶기 때문에 커피빈 매출에 관한 테이블을 찾아줘 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빅쿼리가 자동으로 빅쿼리에 저장되어 있는 테이블 중에서 커피나 매출에 관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테이블들이 이렇게 리스트업 해주게 되고요. 그 중에 저는 제가 분석할 3개의 테이블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아래 조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개의 테이블이 자동으로 캔버스 안에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이 하나의 테이블이거든요.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각 테이블에 들어있는 데이터라든가 스키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여기에서 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희 이 테이블을 서로 이제 조인해서 분석 작업을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분석 작업도 이제 캔버스에서는 자연어로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뭐라고 입력했느냐 하면 각 메뉴 아이템별로 일별 총 매출과 총 퀀티티 몇 개나 팔렸는지 계산해줘. 그다음에 매출이 많은 순서로 보여줘 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테이블의 칼럼명은 영어로 다 되어 있는데 일부러 한글과 영어를 막 섞어서 썼어요. 그러니까 매출이라는 단어는 테이블 안에 없지만 제가 매출이라고 썼고 그다음에 퀀티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데일리 매출인데 일별이라고 이렇게 한글을 막 섞어서 한번 써봤고요. 이것을 입력하게 되면 이걸 기준으로 제미나이가 SQL 문장을 작성해 주게 될 텐데요. 작성해 준 SQL 문장을 저희가 한번 보면 여기 일별 총 매출을 계산한다고 했기 때문에 오더 데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오더 데이트가 실제로는 타임스탬프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데이트로 1로 변환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제가 총 매출을 계산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이템 토탈 칼럼에 썸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가 만들어준 SQL 문장이 제대로 된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서 바로 실행 버튼을 눌렀고요. 그러면 이 쿼리가 실행이 되어서 결과를 이 밑부분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별로 각 원두가 얼마나 팔렸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에 더해서 그 다음은 저는 평균 일매출을 한번 계산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각 아이템별로 일별 총 매출의 평균을 계산해줘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또 제미나이가 이 말을 알아듣고 SQL 문장을 작성을 해줄 텐데요. 작성해준 SQL 문장을 보시면 간단합니다. 토탈 레비뉴 칼럼에서 에버리지를 계산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from절에 SQL이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앞 스텝에서 저희가 계산했던 그 결과거든요. 그래서 앞에 스텝에서 연속적으로 이어가지고 계속 분석 작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SQL 문장을 다시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넘어가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이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거든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서 보고를 하고 싶은데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이렇게 자연어 기반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막대 그래프를 그려주고 그래프 색깔은 뭐 이렇게 해주고 Y축의 레벨은 이렇게 해줘라고 제가 디테일한 인스트럭션을 한국말로 줬고요. 그러면 재미나이가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이렇게 그 그래프까지 그려주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모는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연어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캔버스 기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빅쿼리를 활용하실 수 있는 새로운 방법 2개, 실시간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자연어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